여러분은 주변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본 적 있나요?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생각하고 대답해 봅시다. 네, 즐거움을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를 영상을 보며 확인해 봅시다. 최근에 많은 신경학자들은 운동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말할 때 현존하는 어떠한 약도 흉내낼 수 없는 마법의 약이라는 표현을 쓴다. 분명 운동에는 다이어트나 성인병 예방 외에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답을 운동과 뇌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인지하기 위해서. 신경과학자 다니엘 울퍼트는 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만약 주위 사물을 인지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등 두뇌의 활동이 미래의 움직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회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보자. 단순 동물인 멍게는 처음 유생 때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다가 특정 시기에 이르면 바위에 달라붙는다. 이렇게 멍게가 바위에 달라붙고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어지면 멍게는 기이한 짓을 한다. 영양 보충을 위해 자신의 뇌와 신경계를 먹어버리는 것이다. 움직임이 필요 없어진 순간 멍게에게 뇌는 사치품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이다. 포유류 동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알라의 뇌는 40%가 뇌척 수액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빈 공간은 예전 코알라의 조상들이 지금보다 더 큰 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점점 몸을 움직이지 않고 느릿느릿 유칼립투스 나뭇잎이나 뜯어먹는 방식으로 적응해버린 코알라에게 에너지만 잡아먹는 큰 두뇌가 필요 없어진 것이다. 얘는 인간이 이토록 커다란 뇌를 갖게 된 이유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움직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수렵 채집 시절 움직인다는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고 딸기가 나오는 곳을 기억해뒀다가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사자가 자주 출몰하는 지역은 우회해서 이동해야 했으며 사냥할 땐 사냥감의 이동 속도와 방향을 예상하며 움직이고 도구를 잡기 위해선 손가락 끝에 신경까지 활용해 움직여야 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복잡하고 큰 두뇌가 필요했으며 기억력과 인지력은 우리의 움직임을 도왔다는 것이다. 이 예시들은 굉장히 단순한 예시들이지만 벌써 많은 전문 분야에서 인간을 이기기 시작한 최신형 로봇들도 움직일 때만큼은 5살 어린아이보다도 한참 못한 모습을 보면 인간이 움직이기 위해 왜 복잡한 뇌의 기능이 필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연구들이 최근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운동을 잘하는 학생일수록 대학 입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연구 발표, 운동으로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킨 학생들의 IQ가 올라갔다는 연구, 고강도 운동을 한 사람의 암기 속도가 하지 않은 사람의 암기 속도보다 더 빨랐다는 사실, 운동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집중력과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규칙적인 운동은 치매를 예방한다는 연구, 그리고 운동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도르핀, 노르에피네프린, BDNF 등 뇌의 기능에 관여하는 화학 물질까지 운동이 뇌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움직임의 수고를 덜어주는 테크놀로지에 기대어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움직이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 후손들의 뇌는 어떻게 바뀔까? 코알라의 뇌처럼 수액이 차오를까? 사실 후손들까지 갈 필요도 없이 현재 우리 뇌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치매 인구 증가율은 11.7%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우리 현대인들의 뇌 크기가 2만 년 전보다 테니스공만큼 작아졌다고 한다. 중요성을 인지한 여러 나라에선 벌써 학생들의 체육 활동 시간을 늘리는 추세이며 우리나라 민사고 학생들은 아침 6시에 일어나 6시 반부터 7시까지 운동을 한다고 한다. 운동을 하는 목적이 이제 바뀌어야 할 때이다. 우리에게 운동은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 영상의 연구 결과를 보며 운동은 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잘하는 학생일수록 대학 입시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운동을 할수록 IQ, 암기 능력, 집중력, 인지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치매 예방도 도왔고 뇌의 기능을 관여하는 화학물질까지 분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PPT를 보며 이번 학습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운동과 체력.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요.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운동을 실천하려는 마음가짐 기르기. 교과서 20쪽에 해당됩니다. 학습 안내입니다. 첫 번째, 체력이란. 두 번째, 체력의 종류. 세 번째, 체력을 기르면 좋은 점. 활동 첫 번째, 체력이란. 여러분은 체력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생각해보고 대답해봅시다. 네,
질병, 피곤함, 운동, 건강, 근육 등 다양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체력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요? 네이버 사전을 살펴봅시다. 한자로 체력이란 몸체의 힘력이네요. 뜻을 살펴볼까요? 육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몸의 힘 또는 질병이나 추위 따위에 대한 몸의 저항 능력. 다시 말해 체력은 모든 신체 활동이나 운동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힘이며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체력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입니다. 건강 체력은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입니다. 운동 체력이란 신체 기술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 두 체력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 체력을 기르려면 건강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표적인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건강 체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건강 체력에는 심폐지구력이 있습니다. 심폐지구력이란 운동을 지치지 않고 오래 할 수 있는 체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뛸 때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래도록 끝까지 지속하며 뛸 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심폐지구력은 빠르게 걷기, 달리기, 수영, 등산 등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력 및 근지구력입니다. 근력 및 근지구력이란 몸을 지탱하고 물건을 들거나 힘을 낼 수 있는 체력입니다. 예를 들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근육이 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조금 다릅니다. 근력은 한 번에 낼 수 있는 최대의 힘이라면 근지구력은 근육이 오랫동안 지속해서 낼 수 있는 힘입니다. 근력 및 근지구력은 웨이트 트레이닝, 팔 굽혀 펴기 등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연성입니다. 유연성은 몸을 구부리거나 늘려 부드럽게 움직이는 체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합니다. 유연성은 스트레칭이나 요가 등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심폐지구력이라는 건강 체력은 빠르게 걷기, 달리기, 수영, 등산이라는 운동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근력 및 근지구력이라는 건강 체력은 웨이트 트레이닝, 팔 굽혀 펴기라는 운동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라는 건강 체력은 스트레칭이나 요가와 같은 운동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운동 체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먼저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여 달리고 던질 수 있는 체력입니다. 예를 들면 술래잡기에서 잘 잡히지 않는 친구들은 순발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발력은 줄넘기나 점핑 등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첩성입니다. 민첩성은 몸의 위치와 방향을 재빠르게 바꿀 수 있는 체력입니다. 순발력과 비슷하지만 방향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술래잡기 할 때 방향을 갑자기 바꿔 잡기 힘든 친구들은 민첩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민첩성이 좋다면 농구와 축구와 같은 운동에서 수비를 제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민첩성은 사이드 스텝이나
10m 왕복 달리기를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형성입니다. 몸을 일정한 자세로 유지하여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는 체력입니다. 예를 들면 한발서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평형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형성은 평균대에서 균형 잡기를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순발력이라는 운동 체력은 줄넘기와 점핑과 같은 운동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민첩성이라는 운동 체력은 사이드 스텝이나 10m 왕복 달리기와 같은 운동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평형성이라는 운동 체력은 평균대에서 균형 잡기와 같은 운동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활동 세 번째, 체력을 기르면 좋은 점, 나의 운동 경험 떠올리기. 여러분이 체력을 길러 좋았던 점을 떠올려 봅시다. 어떠한 경험들이 있나요? 생각해보고 대답해 봅시다. 네. 공부나 운동을 할 때 쉽게 지치지 않았던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아프지 않았던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동 경기를 할 때 실력을 쉽게 발휘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몸의 관절이 부드러워졌던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빈칸을 채워봅시다. 우리는 운동을 하면 무엇을 기를 수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는 운동을 하면 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활동입니다. 나의 운동 경험을 떠올리며 운동을 해서 좋았던 점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남학생은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했더니 몸이 부드러워졌다고 하네요. 여학생은 주말에 엄마 아빠와 함께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자주 쳤더니 체력이 좋아졌다고 하네요. 5교시 체육 수업을 마치겠습니다.